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린 그림은 디즈니 미녀와 야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의 주제는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미녀와 야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자 주인공인 벨의 아버지가 야수의 성에 잡혀가자 벨이 그 아버지 대신에 자신이 그 성에 잡혀 있겠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눈, 코, 입 달려서 움직이는 촛대랑 주전자들이랑 친구도 먹고 이 폭력적이고 흉악하게 생긴 줄로만 알았던 야수의 내면을 접하면서 벨은 결국 야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가 풀려서 왕자로 변하면서 둘의 해피엔딩이 그려지죠. 사실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보았어서 그런지 그때는 벨이 참 착하다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에 이 애니메이션이 실사화되어서 그 엠마 왓슨이 벨 역할을 맡아서 영화가 개봉했었거든요. 그때 영화를 보고서 이 작품이 외모지상주의를 다루고 있었구나 하고 작품을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는 외모가 최고라는 이념이죠. 사람은 외모만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정서를 말합니다. 야수는 사실 저주에 걸려 외모가 거의 짐승처럼 변한 이유로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서 성 깊숙이 숨어들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사실 한 명도 없어요. 눈, 코, 입 달려서 움직이는 촛대랑 주전자랑 접시들은 알고 보니까 그 성의 하인들이었죠. 야수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야수는 이 저주받은 외모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를 적으로 취급하면서 종국에는 몰아내려고 했고요. 그때 그의 내면을 알아보고 그 야수를 따뜻하게 감싸준 건 여주인공인 벨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벨이라면 야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야수를 다른 사람이랑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저는 야수가 좀 호감인데요. 좀 강아지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의외로 쉽게 야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동물을 진짜 싫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외모가 이 동물, 이 짐승처럼 생긴 야수를 사랑하거나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제 대답은 감히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별은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좀 이기적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슈렉이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 철딱서니가 없었고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외모를 이유로 제가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한 건 절대 아니지만 은근히 말도 안 걸고 은근히 막 짝꿍하기 싫어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일종의 방관자이자 동조자였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짝꿍을 뽑기로 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 친한 친구들이랑 앉으려고 애들끼리 몰래 이 번호 바꾸고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어떤 번호를 뽑았는지 확인하시는 바람에 정말 뽑은 그 번호대로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일이 엄청 큰일이었어요. 그 나이 때는 그 내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짝꿍이 누구인지가 모의고사 성적 거의 최애가 군대 가는 것만큼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둥 제 짝꿍은 예상하시다시피 반에서 조용하고 말이 거의 없고 단정하지 못한 외양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턱 골격이 조금 비대칭이었고 발음이 살짝 어눌했어요. 외모에 민감하던 철딱선이 없던 그 시절에 모두가 짝꿍이 되기 싫어하던 친구였어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았고 쉬는 시간마다 친한 친구를 찾아서 자리를 비웠어요. 주위에서는 저한테 너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상처일 텐데 근데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서 그리고 이제 방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하나둘씩 깨지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 이 머릿결이랑 턱 비대칭 때문이었지 늘 청결한 친구였고 무엇보다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필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졸거나 딴짓을 해서 막 필기를 놓쳤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친구의 필기 노트를 빌렸거든요. 딱 그 보면 알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문제집을 풀다가 이 모르는 문제도 종종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어마무시하게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서울대 교수셨다고 나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과외를 받다시피 그 친구한테 모르겠는 문제를 열심히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이기적이었어요. 그 친구도 쉬는 시간인데 쉬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찌나 열심히 알려주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나 똑똑하고 착하고 이타적인 친구를 단순히 외모로 판단했던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이 외면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절엔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졌는지, 어떤 뉘앙스,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표현 방법, 어떤 웃음, 어떤 눈빛을 가졌는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력이 결정되고 그 매력이 그 사람의 부족한 외면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따위 거뜬히 눌러버릴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외모가 잘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잘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저한테 엄청나게 이롭더라고요. 내면이 잘난 사람을 곁에 두면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게 됩니다. 좋은 스승들을 곁에 두는 거랑 같아지죠. 반대로 외면이 잘난 사람을 곁에 두면 내가 그들 중 한 명이 된 것처럼 잠시 우쭐해질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 속에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 우쭐함이 내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는 않아요. 이걸 뒤늦게나마 깨달았을 때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인성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잘났어도 멋져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척도가 내면의 성숙도가 된 거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어느새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 있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는 법입니다. 요즘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있고 만나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즉각적인 요소가 이 외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외모지상주의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비난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건 좋은 사람을 스스로 내치는 어리석은 행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미녀 야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벨이 정말 이쁘죠. 벨은 내면도 그리고 외면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갈 길이 아주 멉니다만 우리 모두 벨을 지향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힐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